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DLTV 스포츠 뉴스 방다은입니다. 올 들어 앞선 두 차례 대회에서 워밍업을 끝낸 유소연이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 섬 카폴레이에서 캐주얼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유소연은 15일 카폴레이 골프클럽에서 개막한 롯데 챔피언십 첫날 렉시 톰슨, 에이미 올슨과 같은 조를 이뤘는데요. 유소연은 보기 없는 깔끔한 경기로 7언더파 65타를 몰아쳤고 톰슨은 4언더파 68타, 올슨은 3언더파 69타를 적었습니다. 한국 시각 오전 8시 8언더파 64타를 마친 두 명의 공동 선두에 한타 뒤진 유소연은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 홀인 1번 홀에서는 세 선수가 나란히 버디를 낚아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유소연은 기세를 몰아 3번, 5번 홀에서 징검다리 버디를 뽑아낸 후 7번과 8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추가하며 전반에 5타를 줄였습니다. 바로 2번 홀 보기 탓에 타수를 원점으로 돌린 올슨은 4번과 7번 홀에서 잡아낸 버디로 전반에 2타를 줄였습니다. 톰슨은 전반 9개 홀에서 버디와 보기 2개씩을 바꾸면서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후반 들어 13번 홀까지 파세이브한 유소연은 파5 홀인 14번과 17번 홀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선두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원래 군나르 솔샤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손흥민 파울 장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2일 열린 토트넘과 맨유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에서 이슈의 중심이 된 장면은 손흥민과 스콧 맥토미니의 충돌 상황입니다. 맥토미니가 손흥민과 경합 중 손으로 얼굴을 가격했고 손흥민은 그대로 쓰러졌지만 주심은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에딘손 카바니가 득점해 맨유가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주심은 비디오 판독 후 맥토미니의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득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맨유의 3대1 승리로 종료됐습니다. 팬들은 경기 결과보다 파울 장면에 더 집중했는데요. 맥토미니가 손을 쓴 장면이 파울인지 아닌지 치열한 갑론음박이 펼쳐졌습니다. 솔샤르 감독은 손흥민의 이름을 딴 우회적인 비판을 내놨습니다. 솔샤르 감독은 만약 내 아들이 경기 중 3분 동안 쓰러져 동료 10명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아들에게 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하성이 선발 출장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즌 두 번째 멀티 히트 경기로 타격감을 끌어올렸습니다. 김하성은 15일 미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와 경기에 선발 7번 유격수로 출전, 첫 두 타석에서 모두 안타를 때리는 등 3타수 2안타 1삼진을 기록했습니다. 타율은 종전 0.179에서 0.226으로 껑충 뛰어올랐는데요. 샌디에이고는 1대5로 져 2연패에 빠졌습니다. 상대 선발 자완 타일러 앤더슨을 겨냥해 출전한 김하성은 첫 타석부터 깔끔한 안타로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0대0으로 맞선 2회 2사 1루에서 앤더슨을 상대한 김하성은 원볼 원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앤더슨의 바깥쪽 90마일 포심 패스트볼을 잡아당겨 좌익수 앞으로 총알같이 나가는 안타를 때렸습니다. 이후에 폴랑코에게 홈런을 맞아 0대1로 뒤진 5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를 쳤습니다. 선두 타자로 나선 김하성은 원볼 투 스트라이크의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도 4구째 바깥쪽 커터를 제대로 잡아당겨 다시 좌전 안타를 날렸습니다. 4일 애리조나전 이후 첫 멀티히트 경기였는데요. 김하성은 1대2로 뒤진 7회에서는 선두 타자로 나왔지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샌디에이고는 1대2로 뒤진 8회만 1사 만루에 에릭 곤잘레스에게 1타점 적시타, 애덤 프레이저에게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2021 호주 오픈 남자 단식 우승 이후 다시 코트의 모습을 드러낸 노박 조코비치가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 조코비치는 14일 모나코에서 열린 롤렉스 몬테카를로 마스터 단식 2회전, 영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계 22위 야니크 시너를 2대0으로 제압하고 16강에 안착했습니다. 이번 대회 출전에 앞서 테니스가 그리웠다라고 했던 조코비치는 이로써 2021 시즌 10경기 무패를 기록했는데요. 조코비치가 시즌 개막 뒤 10승을 거둔 건 2011년 이후 이번이 6번째입니다. 시너는 지난 3월 마이애미 오픈 단식 준우승 등 상승세였으나 조코비치한테는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조코비치는 이날 노련하게 드롭샷을 자주 구사하며 시너를 괴롭혔고 폭넓은 코트 커버 능력으로 시너의 공세를 막아내며 20개의 위너를 폭발시켰습니다. 경기 뒤 조코비치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모나코에서 뛸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나는 이 클럽을 거의 15년 동안 훈련기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마치 집에서 경기를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서봉수 구단이 18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서봉수 구단은 14일 K바둑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제8기 대주배 남녀 프로 시니어 최강자전 결승에서 유창혁 구단에게 233수 만에 지프으로 2집 반을 남겨 우승컵을 들어올렸는데요. 이로써 서봉수 구단은 대주배에서 두 차례 준우승 이후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제3회 돌시합배 우승 이후 18년 만에 통상 30번째입니다. 서봉수 구단의 우승 상금은 1,500만 원, 준우승 유창혁 구단은 500만 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날 결승전은 속기전인데다 단판 승부로 벌어지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엎치락 뒤치락하는 접전으로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좌변에서 수를 낸 서봉수 구단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양상국 해설자는 계속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가운데 유창혁 구단이 조금이나마 유리한 형세였지만 좌변에서 변화 이후 서봉수 구단이 하변을 집으로 붙이면서 뒤집히고 말았다고 결승국을 되돌아봤습니다. 서봉수 구단은 초반에 망해 유창혁 구단에게 쉽게 두었다면 역전이 쉽지 않았는데 유 구단이 어렵게 두면서 기회를 잡았고 우승까지 한 것 같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